당신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릴 책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 해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표고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채널은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 뭐냐면요. 고전이 답하다. 죄송합니다. 답했다. 과거네요, 과거. 고전이 이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고명환 작가죠. 이제는 뭐 더 이상 개그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고명환 작가의 신간 이번에 8월 26일 날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틀 전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고문한 작가는 고전이 답했다. 이번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았는가. 이런 책들 모두 벌써나 10종의 책을 내신 이제는 뭐 명실상부한 작가이며 강연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매일 아침 7만 명이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고 합니다. 누구의? 고명환 작가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온다는 거죠. 한 달에 20여 차례의 전국 강연을 돌고 있고요. 또 독자들을 만나서 이 시대 최고의 강연자로서, 그러니까 무대 경험이 축출하기 때문에, 워낙 개그맨으로도 성공했고 무대 경험이 축출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무대에 서서 이 관객들이나 회중들, 이 강연에 오시는 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스테이지 스킬이라 그러죠. 이것도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매년 찾아오는 우울증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시작한 아침 긍정 학원, 이 아침마다 긍정의 말을 갖다 하고 그걸 갖다 올리는 것이 벌써 1000일이 됐답니다. 1000일, 3년이 넘었네요. 괴테의 젊은 베르들의 슬픔을 읽다가 발견한 그 해답이 바로 이 어떤 아침 긍정 확연이었다는 거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매일 아침 10분, 이 매일 아침 10분이 그 하루를 바꿨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감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그러한 또 희망 전도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뭐냐면 이분 낸 신간인데 바로 고전에 대한 거예요. 고전. 자, 여러분 고전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문학이란 뭐냐면 고전 문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문학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작품들은 보통 오래된 시기에 좀 쓰여졌고요.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나 가치를 다루고 있어요. 인문학적인 소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현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을 고전 문학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의 고전 문학은 뭐 삼국유사, 홍길동전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희곡들 이런 것들이 뭐 고전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오늘 작가 고명환 작가는 저자의 삶에서 한층 밝아진 그 건강한 쪽으로 밝아진 것들을 어디서 찾았냐? 고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고전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사회적 공동체성을 유지할 방법들을 어디서 찾았냐? 고전에서 찾아낸 거죠. 고전에서. 이런 물음이 생길 때마다 고전을 펼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물었고 고전이 답을 했고 수천 년의 경험과 해답을 함축된 고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의 해답을 얻고 나갔다라고 해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서 여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이름이에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집필과 강연, 공연, 기획,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 목표는, 이 목표가 재밌네요. 엉망진창 도서관을 세워서 도서관장이 되는 게 꿈이랍니다. 와우. 도서관장이. 이거 참 대단한데요. 지은 책으로는 전 세계 내각위에 수출된 베스트셀러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그 다음에 이 책은 돈 버는 법 등에 대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등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소개시켜드리는 고전이 답했다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0만 독자가 기다린 베스트셀러
7만 명의 유튜브 강의에 들어온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부럽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0년간의 인생에 농축된 그 책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고전이 답했다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자, 흔들림 없는 삶의 내공이 어디에 있는가? 고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1년부터 매일 아침 외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긍정 확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좀 있고요. 불안함 가운데서 기대감을 말하는 법들,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구했고요. 특별히 고전을 펼쳐 들었을 때 이 장에 칼 구스타프 융, 여러 칼 융이라고 얘기하죠. 칼 융의 레드북, 그 다음에 브레즈 파스칼의 팡세, 사마천의 사기열정,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의, 여기 몰입 들어보시죠. 플로우 해서 몰입 확 들어가네요. 몰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런 책들 속에서 읽어낸 고전에 대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오늘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 행복한 삶을 사는 법, 이기는 법까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다는 거죠. 끌려다니는 삶을 벗어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대로 살 것이다. 와,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결단 하십니까? 여러분, 사장님을 위한 그림자 인생 살지 마십시오. 네,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장을 위한 여러분들 그림자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동역자, 같이 동반자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올인했어, 여러분 나중에는 자녀랑 같이 늙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되면 자녀도 뭐 60살, 70살 가까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뭐 돕고 합니까? 그냥 같이 의지하며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요즘에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테마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남들이 알려준 대로 살아가면 잘 될 거라는 어떤 믿음, 현재를 조금만 희생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미래의 보장 같은 말들, 이런 믿음과 돈과 성공, 이런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죠. 이 책이 또 하나 있네요. 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출간되던 1886년 러시아 사람들도, 변신이 추가되던 1915년 체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서 레프 톨스토이, 프란츠 체스카의 작품을 통해서 이들은 말했어요. 뭐냐? 끌려다니다 살다 보면, 미루며 살다 보면 결국 죽음 앞에서 남는 건 뭐다? 후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죠. 40 후반에 대기업에서 쫓겨나듯이 퇴직하면서 남들은 수십억씩 벌며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느끼지 말고, 그때 가서 자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뚫어지게, 정확하게,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고명환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랬대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밤무대 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2008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뭐 희생적인 삶, 이런 건 또 의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데스티니, 운명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억지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는 방법은 고전에서 찾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돈키호테의 모험담에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결정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칼융의 레드북에서는 풍요가 아닌 결핍이 만족을 낳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는 삶으로 인해 숨이 막히는,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와 함께 자기 변화를 한번 꿈꿔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시대죠. 요즘은 우리는 슬로모션 손잡이를 잡아당기듯이 끊임없이 타임라인을 당겨 새로 고침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똑같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다가 불안감과 두려움만 커지고 다르게 변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낚시를 잘하고 싶다면 누구한테?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 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연봉 1억 원을 받고 싶다면 누구한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장사를 잘하고 싶다면 요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들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행복과 불행, 승리와 성공의 비법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책. 일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저자는 고전에서 찾는 해답을 좀 알려주는데 박경리의 토지. 그래서 서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고통이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한다. 고통이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한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서는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행은 욕망. 나는 그러니까 100만큼 원하는데 나의 능력이 50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불균형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무의 손자병법에서는 백성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들이 있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얘기들이 책 속에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책 속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타인과의 끊어짐과 또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랬죠? 자기 착취와 번아웃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도전하고 싶다면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차는요. 한번 볼까요? 목차는 첫째, 1부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그냥 기본이죠.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루를 살려라 내 의지를 살아라. 어두운 욕망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많이 할 때 성장한다 해가지고 이제 소제목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불행한 이유였다. 이렇게 또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이거 다 많은 얘기예요. 이거 박지성이 얘기하고 김연아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3부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저는 지혜가 지식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것, 박사학위 있고 하면 지식이지만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는 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부는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나가며 이 책에 언급한 고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지금 목차 리스트는 제가 설명란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모양 없는 고전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 순간순간 내 약점이 노출된다. 수천 년의 지혜가 녹아있는 고전이 아니고서야 내 약점을 막아줄 존재는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의 답을 구하라. 라고 7페이지 이렇게 앞부분에 아주 강하게 고전 예찬이죠. 쓰여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전의 시대는 저거였죠. 졸업장의 시대였죠. 대학교 졸업장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그래도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이렇게 꾸준히 잘 있다가 은퇴하고 노후도 그냥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격증 시대, 그렇죠? 졸업장도 필요 없어요. 무슨 증이냐. 왜냐? 대학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슨 증이냐 뭘 할 줄 아느냐, 이거 자격증 시대가 한참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자격증 시대도 아니면 이제는 뭐냐면 배움의 시대, 배우는 시대.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물과 같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애티튜드, 태도를 가져야 우리는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좀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이번에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자 삶에는 자유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냥 열심히 본체를 쫓아갈 뿐이다. 나도 그랬다.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본체가 될 줄 알았다. 언젠가 오늘날에 언젠가 그날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길엔 영원한 자유가 없다.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절대 본체를 어쩔 수 없고 본체가 될 수도 없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기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빛이 자신이 정면으로 바로 받아야 한다. 나로 인해 내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방송국이라는 빗줄기에서 벗어나 요식업, 작가, 강사라는 길에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당당히 빛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곳에 가십시오.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것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자, 이번엔 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역시 고통 속에 있다. 모든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생긴다.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말에 어감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줄 비밀의 열쇠다. 나는 고통, 시련, 역경, 행운, 우연,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우연을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 이게 띄어 읽기를 잘못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과 역경, 행운, 또 우연을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껴앉자. 작정하고 부딪히자. 조금만 견뎌봐라. 어디서든 느낄 수 없었던 맛있는 쾌락을 느끼리라. 달리자. 세상을 향해 달리자.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가자. 고통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 후에 오는 쾌락이 진짜 쾌락이다. 무슨 연설문 같아요. 연설문. 달려나갑시다 하는 연설문 같아요. 그렇죠. 자, 앉아있거나 여러분 잠깐 쉬는 건 괜찮지만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퍼져 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책을 읽어보라. 밤새도록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지 말고 자신의 일에 푹 빠져보라. 현재에 충실해보라. 새벽에 찾아왔을 때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둘러보라. 당신 앞에 놓인 현재를 보라.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으리라. 충만함을 느꼈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항로로 개척한 것이다. 이제 그곳으로 날아오르자. 제대로 된 항로를 찾았다면 용기는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말려도 당신은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명심하십시오.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2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 수많은 거인이 잠들어 있다. 거인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은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곳엔 진짜 내가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가고 싶은 시간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머무르는 곳에는 숨이 막힌다면 고전을 펼쳐라. 당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고전이 안내해 줄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껏 숨쉬고 뛰고 헤엄쳐라. 우주는 모든 존재가 자유롭길 원한다.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주가 웃는다. 당신이 우주이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결정한 건 뭐냐면 나 또한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어서 좀 올려보자라고 이 책을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좀 게을러서 다른 일에 바빠서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는 더욱더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